김보혁 기자 오늘 주제는요. 권력기관 개혁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될까입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줄여서 권력기관 개혁회의라고 하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특혜 휴가 논란 와중인 만큼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나 회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임기 초반부터 강조해온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 개혁 중간 점검을 하고 입법 과제를 확인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의지 변함없다. 이번 국회에서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미도 있겠고요. 권력기관 개혁회의라고 줄이잖아요. 예. 이게 누구누구 참석하는 거예요? 추미애 법무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 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 2월에 1차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때도 참석자가 동일합니다. 검경수장 참석하지 않았고요. 이런 이유는 검경은 각각 법무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지휘 책임하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예. 오늘 회의에 왜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 안 했냐. 거봐라 추미애 힘 실어주기려는 거다. 이런 주장은 이런 맥락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오늘 보도 중에 그 회의장에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나란히 입장하는 사진을 놓고서 둘 사이에 독대가 있었던 거 아니냐, 사전 환담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추 장관은 행사장 바깥에서 대통령 영접 목적으로 대기하다가 만나서 들어왔다. 입장 시간이 불과 30초다. 그리고 영접도 추 장관 혼자 한 게 아니라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였다. 논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고요. 네. 대통령이 장관이 과 만남이 꼭 필요하면 전화를 하거나 따로 불러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예. 오늘 문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나요?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완결을 위해서 더욱 매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당정청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공수처장 추천 등에서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네. 국정원 문제는요. 국정원 개혁은 이미 좀 진행 중이잖아요.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 안위만을 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회의 뒤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름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그 정부를 포함해서 언론사, 시민단체 이런 곳에 IO라고 불리는 국정원 직원들이 출입하기도 하고 정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금지가 됐습니다. 박 원장도 오늘 브리핑에서 이 국내 정보관제도 전면 폐지했고 국내 정보부서도 해체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치 개입을 못하게 했지만 법률로 명확히 해서 조직 개편도 하고 이후에 정부의 성격이 바뀌더라도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개혁을 하겠다 약속을 했고요. 네. 대공 수사권도 경찰로 이관을 했습니다. 간첩 잡는 대공 수사권도 경찰이 갔나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 보수 세력 쪽에서 반발이 좀 있긴 한데요. 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될 예정인 국가수사본부 경찰의 수사총괄기구입니다. 예. 이 안에 안보수사국을 따로 두겠다는 겁니다. 진영 행정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서 이미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높이고 있고 신안보 개념에 입각해서 안보수사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가수사본부장은 시도의 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합니다. 경찰 수사 전반을 총괄하게 되는데요. 경찰청장은 대신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검찰,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은 어디까지 가 있죠? 올해 초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으로 법 개정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됐죠. 근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예.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에 집중하겠다는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령 제정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원칙에 훼손되는 움직임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비판의 당사자가 문 대통령 취임 전에 야당 대표 시절에 검찰개혁에 관한 책을 공동 집필한 김민회 인하대 교수여서 이 비판이 좀 묵직하게 들립니다. 예. 검찰이 손에 쥐고 있는 걸 놓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오늘 전략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브리핑을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권의 대상을 경제범죄, 대형 참사범죄 등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준비 중인 대통령령에서는 이 마약 범죄를 경제 범죄에 포함시킨다던가 사이버 범죄를 대형 참사 범죄에 포함시켜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대상을 넓히려고. 넓히려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기존 수사권을 유지하고 싶은 검찰의 이해가 반영된 겁니다. 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있거든요. 그 개정안에는 법률에는 경찰이 종결할 경우에 자료를 검찰로 송부하고 검찰이 판단해서 90일 이내에 재수사 요청이 없으면 끝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대통령령에는 이 90일이 지나서도 또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피의자는 계속 피의자일 수가 있는 거죠. 인권 침해 소지가 그렇죠. 있고요.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예전에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이 같이 나와서 브리핑하고 서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통령령은 행안부는 빠지고 법무부가 주관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그럼 점에 안 대해서 되고 이 행안부도 여기 참여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아마 문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지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대통령령의 그 최종안을 좀 봐야 되겠네요. 예. 뉴스 사이다였습니다.